WTO의 수장 자리를 놓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웰라 후보는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 순간부터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여겨져 왔던 인물입니다. 통상 분야 경험은 전무하지만 정치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로 여성 외무장관을 지냈습니다. 2012년 재무장관이던 당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총재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며 국제무대에서는 꽤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온 경제 전문가입니다. 세계 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활발한 행보로 회원국들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결선에 오르자 엄청난 폭로가 터졌습니다. AFP 통신은 8일 그가 개척자로 묘사돼 왔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의 도둑들이란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예스는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0억 달러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면서 여성이자 흑인이라는 점은 나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작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이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면서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납치되기까지 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그가 장관 재임 시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환경 개발 어젠다라는 캠페인 단체의 올란 레와주 수라주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패를 눈감았고 권력의 시녀처럼 일해왔다는 폭로인 셈입니다.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이 통상장관이나 협상가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영국에서 열린 웨비나에서 난 평생 통상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무엇보다 사무총장은 기술적 자질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던 이웰라 후보에겐 정작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폭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 WTO 사무총장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이 없었던 만큼 아프리카 표심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종 선출 방식은 164개의 WTO 회원국들이 마지막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는 40개국으로 대륙 중 가장 많습니다.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국 또한 이웰라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WTO 사무총장 배출을 노골적으로 막으려는 일본도 상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외 나머지 122개국 국가들의 표는 한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프리카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모인 26개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8월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프로젝트 팀이 WTO 사무총장 후보자로 가장 적합한 후보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3명, 즉 탑3를 꼽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유명희 후보이고 이웰라 후보는 4위로 탑3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럽대학 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관료 및 전문가 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조직관리 경험과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개를 내세웠는데 유 후보자는 이 가운데 경제학 교육 정도를 제외하고 5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GED는 유 본부장에 대해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인 자질 면에서는 유명희 후보의 자질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대국들은 누굴 지지할까 하는 것입니다. 흑인 출신의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휘둘리며 코로나19에 대처한 것을 본 미국과 한국과의 오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호감도 1위로 뽑고 있는 러시아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국들의 지지가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함께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으로 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로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이 지지하지 않는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친일 국가들이 일본의 로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역시 한국과 많은 교류 협력과 개발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의 최대 부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K-방역으로도 지원을 받으며 적극 지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처를 통해 세계의 모범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좋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본인의 탁월한 경쟁력 외에 전 세계의 큰 축인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동맹인 미국과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훌륭한 경제발전 모델인 점과 신속하게 자본주의로 이행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유명희 본부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5개국 정상에게 유명희 본부장 지지 요청 친서를 보내고 직접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브라질, 독일 정상 등과 전화 통화를 통해 유명희 본부장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명희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결선에 진출하자 일본 측에서는 한층 경계하며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우익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은 유 본부장과 오콘지 이웰라 후보를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와 국제협력에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10일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며 유씨가 WTO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이 초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한국이 선거 전략을 잘 세워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야마시타 가즈이토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전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이 훌륭하게 추진했다고 산케이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인 히라스라 미스요시 도쿄 이과대 교수는 중국이 추천하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면 미중 대립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며 많은 회원국이 중립적 입장인 한국을 지지하는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앞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교류와 활발한 무역, 투자를 토대로 함께 성장한 동아시아 협력 파트너,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다각적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할 탁월한 전략가임에는 틀림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첫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운TV였습니다.